네, 자, 국내외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종목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 함께 해주시죠.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우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 이런 거 참 부럽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견조하게 또 경제지표도 좋은 가운데 또 좀 전에도 아까 좀 속보 처리를 좀 했긴 했지만 네. 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또 뭐 금리 인하를 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네, 분위기가 좀 약간 또 안 좋아져서 좀 이게 분위기가 좀 반대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자, 이런 거 관련해서 우선 오늘 어떻게 또 시장을 또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체크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 상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 확실히 쏠림 현상이 빅테크 위주로서 가고 있었었는데 네. 이것을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약진을 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생기게 됐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순환매가 보다 더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순환매 과정 속에서 사실상 쏠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계속적으로 일어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소 약했었던 다우라든지 아니면 러셀 같은 경우에 보다 더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기회가 더욱더 많은 부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수혜주 찾기가 사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네, 그렇고 맞아요. 그렇죠.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많은 이 미국 대선이 이 많은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 또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금리 관련돼서 11월 대선 전에 내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관련돼서 더욱더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효과가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대선 전에 시행을 하게 되면 표심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니까. 약간 그 자기가 타이밍인 거군요, 일종의. 뭐 예전에 네. 그런 부분인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사실 예전 트럼프 후보자가 자기 집권 시절 때 이 코로나 관련돼서 보조금을 자기 사인을 해서 보내버렸잖아요. 네네, 뭐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많을 테니까 그런 걸 반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더욱더 많은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관련돼서는 결국은 많은 이제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이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를 보게 되면은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탄하게 나오는 것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장기로 봐서 그게 낫죠, 차라리.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 금리 인하는 경제 침체 뭐 이것과 거의 동일시 되고 네, 있었던 맞아요. 부분이 많았었는데 네네.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이 경기 침체가 오게 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맛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다 가져가는 거죠. 예. 라고 이제 월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그런 부분이 만약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보다 더 증시에도 긍정적인 역할 결국은 11월 대선 전까지에 대한 이 지수의 방향성이 우상향한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더 높지 않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적 시즌을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네. 실적도 보면 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 이 세부 지표에서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네. 그 경우에는 물론 종목에 해당돼서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모건 스탠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뭐 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러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코스닥 지수가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반대예요? 이제 네.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환경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환경이 아쉽다. 네. 왜냐면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상 이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 트럼프 후보자의 이 피해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2차 전지라는 부분이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금리에 관련돼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심리가 다소 약화된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오르기도 했었지만 네. 그런 두 가지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약했던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금투세에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국내적으로.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네. 보니까 맞아요. 국내 수급적인 부분도 역시나 코스닥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중립 내지는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기관 중심 혹은 외국인 중심의 수급이 더욱더 많은 부분 이 들어오고 그리고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을 비교적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과 국내에 대한 부분들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죠.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봐야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래도 뭐 수혜주냐 피해주냐 이러면서 계속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사실 뭐 오늘이 첫날은 아니에요. 어제도 그랬고요. 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원전 방산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될 텐데 네, 그렇죠. 사실 트럼프 후보자가 지지율이 70%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네, 피스비율.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7%까지 빠지게 되죠. 만약 여기서에 대한 별다른 이슈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 후보자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상수적인 측면에서 다가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에 관련돼서 이제 파장이 올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혜라든지 아니면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상 수급이 보다 더 탄탄한 상황 속에서 나타났더라면 더욱더 어느 정도 이제 쿠션의 역할이 많이 나올 네, 수가 네. 있게 될 텐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것이 또 아니잖아요. 매도가 많은 부분 진행이 되게 되면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후보자가 만약 당선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수혜주로 이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IT 제조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붐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네. 그런 부분의 전력 인프라라든지 네. 아니면 그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되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이 방위비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증강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섹터 그리고 금융 관련돼서도 예전에 이러한 제재 관련된 부분을 완화를 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네. 금융 섹터 이런 부분이 수혜에 대한 섹터로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에는 이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어서 밸류 프로그램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시너지가 점을 있죠. 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향후에도 이런 언론 보도 내용과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이 더욱더 가동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뭐 더블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피해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네. 사실 반도체라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 섞여 있죠, 약간. 예, 예. 트럼프 이제 이 집권 시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중국과의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서 반도체 섹터가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이 미국의 리쇼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탈피가 가능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일단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안전하게요. 지금까지 그 이전에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네. 주도권을 잡고 있었었는데 그렇죠. 그 주도권에서 지금은 섹터 순환매의 관점에서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네. 반도체가 당분간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중립
중립 내지는 약간 보수적인 부분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IRA 관련돼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폐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뭐 물론 폐지까지는 안 가기는 하겠지만 축소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는 지연이나 뭐 예. 그만큼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는 업황에 대해서도 이제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눈높이를 낮춰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 있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 섹터 관련돼서는 어떠한 이제 상승 트리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은 어떤 거 보면 될까요? 일단은 종목으로 갖고 온 건 KB금융 가지고 왔어요. 아예 대장주로 갖고 오셨군요. 지금은 네. 그냥 대장주를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수익률도 뭐 많은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네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요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안할 수 있죠. 너무 네. 중소형주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뭐 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예. 조금 더 마음 편한 투자로서 지금 변동수 구간을 넘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분기 실적 관련돼서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KB금융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봐야 될까요? 목표가는 지금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레포트를 보게 되면 목표 주가가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10만 원에 대한 트라이가 일부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9만 5천 원 이상 정도까지 한번 봐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은행주를 한번 가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조선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조선에서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조선 관련돼서 일단 뉴스로 가져온 거는 실적적인 측면에 의해서 가져온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조선의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미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쵸, 네. 그 업황의 턴어라운드 속에서 수주도 역시나 피크를 기록을 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우려감에 대한 피크 시점이 더욱더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가는 네네.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운사들이 결국은 자금력이 더욱더 좋아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규 발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 근래 이 컨테이너선 관련돼서도 좋은 수주에 대한 소식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점 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이 컨테이너선 부분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컨테이너선 관련돼서 수주를 받아오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과에 대한 부분이 되게 될 텐데 네. 그 성과 역시도 지금 슬롯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역시나 좋은 수주의 그렇네요.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에 대한 실적이 지금의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더욱더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벌써 수주에 대한 목표를 120% 달성을 하게 되면서 수주에 대한 부분에 이러한 우려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모멘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6월 달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인도가 추가적으로 이제 해운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서 인도 조선에 모멘텀까지. 대한 이제 발주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자동차에 이어서 여기서도 인도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인도가 이러한 이제 해운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 더욱더 강화되는 이런 부분을 보이게 되면은 네. 사실 인도하고 중국하고에 대한 이 정치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반사 수혜로 인해서 국내에 대한 조선에 대한 수주가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또 하나는 이제
이제 미국의 함정 사업 관련돼서도 국내에 있는 조선사들이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더욱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얘기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일단 가지고 온 종목은 네. HD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왔어요. 큰 종목을 가지고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린 네. 것처럼 일단 이 수주에 대한 목표치가 벌써 120%를 달성을 하게 달성한 되면서 거죠, 다 1년치가. 더욱더 실적에 대한 이 호실적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네. 것은 그만큼 주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네. 다른 이제 조선사 대비 이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조선해양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어제 뉴스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STX 중공업 인수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 인수를 통해서 엔진 부분 관련돼서 이제 사실상 MS가 70%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엔진 부품 관련돼서 시너지에 대한 효과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보면서 한국조선해양을 계속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KB금융처럼 HD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계속 위로 우상향 중이어서 이것도 목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많이 올랐어요. 한 그쵸. 5% 네. 정도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바로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눌림목인가요? 한 2, 3일 정도 눌리게 네. 되면 그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셨으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높게 설정을 그쵸. 하지는 네. 않고 한 19만 원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조선 쪽에서 알아봤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관심주는 어디입니까? 저는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현대오토리버 가지고 왔어요. 자율주행이요? 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 자율주행 섹터 자체가 얼마 전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이제 발표를 지연하게 되면서 그렇죠. 디자인인가 그것 때문에 예, 그렇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변경 때문에 앞부분. 네.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많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기업 지배구조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현대 글로비스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는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정의선 이 부회장 관련돼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대 오토에버도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이제 외적인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회성 요인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이 2분기 때 원래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대 오토에버의 실적으로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그것에 대한 협상이 이번에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이 되게 되면서 2분기 때 실적이 일부 조금 내려가게 되고 3분기 때 실적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이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급적용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도 네. 계속적으로 더욱더 본격화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대 오토에버가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더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도 갖게 되면서 그 외에 아까 말씀을 드린 네. 기타 모멘텀에 의해서도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고점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좋았거든요. 얼마 정도 목표가 보십니까? 저는 현대 오토에버는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아직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훨씬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목표가는 2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3가지 나왔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선 후보와 관련된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금융주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장주 KB금융 목표가 95,000원이고요.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업황 턴어라운드에다가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선사와 관련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눌림목 매수입니다. 19만 원 목표가 우선
잡아주셨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쪽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되겠습니다. 지연되는 테슬라와 관련된 지연 악재는 좀 크리티컬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셨고 오늘도 말씀드렸죠. AI, 로봇, 뭐 자율주행, 9인 공고도 시작한다는 얘기도 앞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현대 그룹 내부로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상존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목표가 2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세 가지 종목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